안녕하세요, 그냥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고 넓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크립토 월드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우리 실제 세상에서 크립토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1달러를 주고 들어가서 다시 이제 놀고 나올 때도 1달러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물장사인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크립토 월드를요,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는 뭐 달리기도 느리고 뭐 이런데, 이거 뒤에 이렇게 딱 꽂고 나서 매트릭스 영화의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뭐 결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송금하는데도 많이 걸리고 막 안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샤샤샥 돼버린다는 거죠. 샤샤샥 돼버리면 그 결제하는 것만 하고 또 다시 그대로 유유히 실제 세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샤샤샥 하고 일로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달러를 이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맡기는 돈의 규모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테더사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다가 대선 전에 120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최근에는 133빌리언 달러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이 테더라는 회사, USDT를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에, 이 테더라는 회사, 니네들 거 통해서 나 크립토 월드로 샤샤샥 들어가고 싶어 라고 돈 맡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나 사태, 그리고 헝다 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USDT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뱅크런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USDT, 중국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USDT 말고 USDC도 있는데, USDC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 내려오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38빌리언 달러 정도를 지금 모아놓은 상황이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SVB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미국 국채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네 라는 얘기 나올 때 USDC도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USDT 그리고 USDC라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대선 이후로 USDT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조 원어치의 크립토 월드 입장권이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이제 배경을 보니까 이번에 러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이 테더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비우호적이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규모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상 말고 크립토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러가 발행된 거다, 혹은 이쪽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달러들이 이제 생겨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규모가 대략 테더에서 발행한 것만 133빌리언 달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준에서 발행한 달러의 규모,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약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되는 거죠. 이거 한 20배 증가하면은 이게 실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달러 발권한 것만큼의 크기가 된다니까 이게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CBDC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막 뭔가 규제를 완화해 준다 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규제를 풀어주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USDC를 미국이 더 좋아하니까 USDC의 발행량
USDC의 시가총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크립토 월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을 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모델 S를 USDC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라든지, 어쨌든 실제 세상에서 거래되는 무엇인가를 크립토 월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은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 알겠는데 이 달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달러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패권을 고민하지 않나? 달러 패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초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우와 진짜 재밌다. 어떻게 연준 이사가 달러 패권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보호주의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호주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주의의 반대말은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보호주의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히 자유무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을 해야 전 세계로 달러가 유동성이 풀려나가고 사람들이 달러를 쓰기 때문이죠. 와, 이거 달러 좋다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데, 자유무역을 안 하고 보호주의로 가니까 이거 달러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로는 금융제재입니다. 자, 금융제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적인 예가 이런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분명히 러시아가 잘못한 거죠. 그럼 러시아를 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혼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약 0.5조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 7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동결시켜버립니다.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달러 패권과 관련된 책에 보면 이것을 동결시켜버린 날이 달러의 패권이 크게 무너진 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러시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푸틴이 이제 전화하는 거죠. 재무장관, 야, 우리 전쟁하려면은 탱크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니까 거기 그 스위스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저기 그 통장 있지? 그 돈 있던데? 그 돈 좀 찾아와.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은행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못 찾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돈이 어떤 돈일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이거 달러로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네. 지들 마음에 안 들면은 돈 못 찾아게 하면 이게 무슨 돈이야, 이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데 영향을 주냐면요,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가 아닌 금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사실 금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올라가는 시점, 이게 딱 이때였다라는 거죠. 한 개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중국 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때리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문제냐면요, 중국이랑 거래도 안 해요. 무역도 안 해요. 중국에다 달러 주고 물건 받아오고 이런 거 안 해요, 지금 미국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안 하고 그냥 위안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브라질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요새 좀 잠이 안 온다, 야, 밤에. 왜요? 왜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었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 부글부글거려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며칠 있다가 시진핑 만나서 우리 그냥 위안화로 거래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종합해보면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야기하는 달러 패권의 위협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유무역을 안 하고 보호주의를 할수록, 두 번째로는 금융제재를 할수록, 그리고 중국 때리기를 할수록 달러의 패권은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의 수요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수요처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잘 보시면 미국 국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부채 한도죠.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금 현재 31.4조 달러입니다. 31.4조 이상으로는 부채를 발행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부채는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36.5도. 36.5도가 아니고 36.5조일 거죠. 그러니까 36.5라고 해가지고 제가 온도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36.5조나 되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 규모는 부채 한도를 이런 식으로 거의 5조 달러 이상 훌쩍 뛰어넘어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5조 달러나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아마도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다시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부채 한도 이야기를 유예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5년 1월 달까지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라서 1월 달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대략 한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0일 동안 좀 보고 하면은 3, 4월 달에 또 부채 한도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사주냐는 거죠. 사실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경기 침체 우려죠.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셨던 것일 수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요,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 누가 사주냐라는 그런 걱정을 해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생기니까 미국 국채 사야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주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사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 돈들이 사실은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내년에 그 미국에서 발행해야 되는 규모는 대략 11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9조 달러는 다시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2조 달러는 새로 발행해야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새로 발행하는 규모인 2조 달러 중에서 얼마 안 되네, 0.1조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채권 시장의 안정화에는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안 사는 이유는, 내가 먼저 샀는데 나보다 더 호구가 나와서 내 거를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받아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사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은 달러, 즉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를 해서 써볼게요. 이게 엄청난 혁신이란 뜻이죠. 어마어마한 혁신인데요. 어디에서의 어마어마한 혁신이냐면요, 미래의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혁신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스테이블 코인이요. 누가? 연준이요. 2022년에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딱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혁신인데, 미래의 결제 시스템에서의 엄청난 혁신이다라는 것을 연준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결제라는 것은요, 결제라는 것은 결제한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권력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력을 누가 갖느냐는 진짜 중요한 기준이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스위프트망이라든지 BIS라든지 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결제 국제기구에서 이 권력을 다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거든요. 야, 이거 동결시켜버려,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용하지 말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옐런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그 권력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혁신이라는 거죠. 엄청난 혁신이다.
미래의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엄청난 혁신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CBDC 이런 거 그만하고 요구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규제를 언제 완화해주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면집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냉면집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죠. 근데 카드로 결제하면은 돈이 언제 지급되고 언제 이동되나요?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모아놨다가 카드 결제일에 이제 돈을 내는 거고요. 냉면집 사장님은 돈을 나중에 피지사와 벤사와 이런 데서 다 확인하고 일일이 체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을 나중에 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돈이 있는 맞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리얼 월드의 세상의 모습이라면 크립토 월드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막 발차기 하고 난리 난다니까요. 금방 된다니까요. 엄청나게 쉽고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결제하는 것이 금융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브렉스루한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입니다. 미래의 결제 시스템의 브렉스루한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연준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세상이 될지를 그냥 상상을 해보면요. 물론 이 세상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제 생각에는요. 경제 지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매 판매 데이터나 아니면은 물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 판단하는 이유가 뭐죠? 집계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집계한 거를 공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거래가 이 세상에서 된다라고 가정해보면 블록체인이 업데이트되는 15초 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가 다 집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실적 발표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 내부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결제가 저기서 된다고 하면 실적 발표를 뭐하러 합니까? 매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요즘에 구글 트렌드를 보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관련된 거를 조회를 많이 하네. 그러면서 이제 우와 이게 주가가 올라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런 걸 대체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대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결제 시스템이 돼서 미래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혁신이 일어난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격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고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달러의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의 수요처가 된다는 측면, 그리고 향후의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런 데서 야 이제 우리 달러 안 쓸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달러밖에 없지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크립토 월드로 오면 여기는 달러밖에 없어. 야 위안화 없어. 유로화도 없고 여기는 달러 세상이야. 이 세상이 커지는 게 아이고 그래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보호주의 계속 할 거거든. 나 금융제재 계속 할 거거든. 그럼 니네들이 여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 키울 거야. 여기 완전 새로운 세상이거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 원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잘 발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종목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마라톤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회사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주변에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포함해서요. 2025년에 어떻게 투자하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혜진 대표님,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2025년 투자 전략 전망을 만들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